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10월 29일자 화요일 방송입니다. 어떤 일을 해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솔직해져야 상황이나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고 그것에 따라서 올바른 해법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지난 9월 16일 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판단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대통령 말씀은 지난주 발표된 8월 고용 통계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전년보다 45만 명 이상 증가했고 같은 달 기준으로 통계 작성 이후에 역대 최고 고용률을 기록했다. 실업률도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현장의 보통 사람들 마음은 대단히 착잡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경제 상황과 대통령이 인식하는 경제 상황에 너무 큰 격차가 발생했기 때문에 대통령 발언 그 자체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대통령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 수사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경제부총리의 솔직한 발언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솔직한 발언. 10월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시간에 경제부총리는 대통령보다 훨씬 더 솔직한 그런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경제에 대한 인식과 너무 다른 점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귀를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대정부 질의응답에서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최인호 의원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국내외 여러 전문가가 한국 경제의 대내외적 여건이 금융위기 이후에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의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부총리한테 물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답변이 의외로 솔직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나 교육 증가율을 따져볼 때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처방도 내놓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두 가지로 보는데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경제 둔화가 좀 더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한만으로 다 돌릴 수는 없고 국내 경기 자체가 하강 국면에 있는 것과 인구 구조적 요인, 소비 패턴의 변화, 산업구조 변혁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국내 투자와 수출이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솔직한 진단을 냈습니다.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정책 실패 부분도 언급합니다. 최저임금제와 주 50시간 근로제 등 일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도 없지 않았습니다.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더 솔직한 진단이 나옵니다. 경제 활력이 원래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이 부분이 참 중요하죠. 민간 활력이 살아나야 경제가 살 수가 있죠. 건설 투자를 포함해서 민간 투자가 6분기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내수적으로나 투자 측면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경제부총리는 진솔한 답변을 했다, 이렇게 후한 평가를 줄 수가 있습니다. 부총리는 경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구나, 이런 안도감과 함께 특히 문재인 정부의 기존 정책이 가져온 폐해도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고, 다만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정치적 발언이나 판단 때문에 경제부총리가 운신의 폭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구나,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제한적이구나,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다음 질문은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더욱 솔직한 발언입니다. 아주 더욱 솔직한 발언입니다. 한국 경제의 디플레 조짐 혹은 디플레 진입으로 해석되는 저물가 현상에 대해서 한국개발연구원은 정부하고 아주 반대되는 그런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10월 28일 날
발표된 최근 물가 상승률 하락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KDI는 아주 솔직한 평가를 내립니다. 2019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9월까지 0.4%에 그쳤습니다. 2013년과 2018년 평균치 1.3%에 훨씬 더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8월과 9월에는 처음으로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하기까지 했습니다. 다음에 여러분 아주 정확한 진단이 나옵니다. 저물가의 주요 요인은 정부 설명과 아주 다릅니다. 투자 부진, 수출 부진으로 기업 수익성과 가계소득 여건이 나빠진 데 기인합니다.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 다시 이야기하면 민간의 경제 활력이 부진하기 때문에 현재 저물가 상태가 발생하고 있다. 민간의 경제 활력이 부진하기 때문에 수요 부진으로 인해서 저물가 상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또 한국 경제의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개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메리니치는 1.6%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 한국의 LG경제연구원은 1.8%까지 1%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기관들은 대개 2%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2020년도 경제는 2019년보다 더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치가 시급히 실시가 되면은 그나마 상황을 좀 호전시킬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첫 번째는 정부 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깊은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정부 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반성입니다. 두 번째는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입니다. 재정 지출 늘리고 금리 낮춰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가 어렵다는 부분에 대한 통절한 그런 반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민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과감한 정책 수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정부 활력이 아니고 민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과감한 정책 수정이 있어야 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은 지난 정책에 대한 반성을 통해 가지고 지난 정책을 좀 과감하게 수정 보완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초점에 맞춰서 민간 활력의 되살리기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시급히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조치들이 취해질 수가 있으면은 이제 올해보다 상황이 좀 나아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한국 경제는 L자형 장기 불황에 더욱더 심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